안녕하세요. 흥정모입니다. 주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석 다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다는 방법 자체를 설명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잘 다는 게 중요한데, 주석 잘 다는 건 또 경험이 없으면은 설명을 들어도 이렇게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석 다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주석 잘 다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것저것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와닿으실 거고요. 근데 경험이 없은 이제 초보자일 경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한번 그냥 머릿속에 한번 담아만 보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종종 뭐 기회가 될 때마다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던 코드부터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는 그 컴파일러가 코드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슬래시 두 개를 딱 치면은 치는 순간 요 라인 자체가 요 스테이트먼트가 한 줄이 통째로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얘는 컴파일러가 무시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x가 2고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x가 다시 5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니까 8이 되겠죠. y가 8이 될 텐데 얘를 주석 처리를 해버리면 컴파일러가 이 코드는 없는 셈 치기 때문에 2가 그대로 가서 5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주석을 다는 방법이 이렇게 그 슬래시 두 개를 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C 스타일로 여러 줄을 동시에 주석을 달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기 별, 그 다음에 다시 별 나누기 이렇게 하면은 이 영역이 전부 주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C++에서 주석을 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슬래시로 한 줄 한 줄 이렇게 주석을 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슬래시 스타 그 다음에 스타 슬래시로 영역을 통째로 주석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석 다는 방법 자체는 이렇게 간단한데 이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요 영역으로 표시하는 주석은 중간에 여러분들이 간혹 주석 처리를 한 번 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류가 생기죠. 왜냐하면은 주석 입장에서 볼 때는 얘도 그 열어주는 부분도 주석 처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닫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코딩 하시다 보면 이렇게 블럭 단위로 주석 처리해야 될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ID가 편해져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Comment out the selected lines. 그 다음에 단축키 Ctrl KC입니다. 자, 단축키로 한 번씩 해보시길 권장해요. 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아이콘을 종종 누르는데 자, 단축키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 커멘트가 이렇게 입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 줄을 동시에 커멘트 아웃 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선택하는 영역에 따라서 슬래시 스타로 할지 아니면은 슬래시 두 개로 할지를 얘가 자동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나중에는 거의 다 이렇게 단축키로 쓰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단축키. 그래서 요거 많이 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커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컴파일러 그냥 무시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메모할 때 써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작권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슬래시 스타 하고 This is my program.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MIT 라이센스니 뭐 BSD 뭐 이렇게 그런 걸 표시할 수도 있겠죠. written by me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대강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쓰실 땐 좀 더
근사한 문장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좀 예쁘게 별을 하나씩 더 넣어서 꾸미시는 경우도 있어요. 꾸미시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뭐 개인 취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해요. 저는 이렇게 한자라도 타이핑을 덜 하는 게 어깨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꾸미는 걸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사수가 시키면 뭐 하셔야 되겠죠? 그건 이제 그때 회사 분위기 따라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멀티 라인 커멘트 하실 때는 이제 커멘트 안에 커멘트 하시지 말라고 말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좀 말씀만 좀 더 드릴 것 같은데, 주석이라는 건요, 그 남을 위해서 주석을 단다 생각하면 주석이 사실 잘 안 달려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나 이거 분명히 기억하갖고 다음에도 코드 보면 금방 알 것 같았는데 한 이틀만 지나도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몇 번 해보시면은, 그때 내가 주석만 좀 달아놨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루를 날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한두 번 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석을 잘 다세요. 예.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시행착오를 해보신 분들만 뼈저리게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코딩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주석을 다실 때는 내가 지금 왜 만드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하려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를 설명하는 걸 할 때는 이제 뭘 할지 그런 걸 좀 기록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구현하는 레벨로 들어갔을 때는 구현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면 어떤 펑션에서 내가 어떠한 기능을 구현한다 이럴 때는 나는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한다라는 걸 간단하게 또 메모를 해두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걸 할 때는 메모를 반드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논문에서 가져온 방법을 썼다, 뭐 보통 이런 정도라도 기록을 많이 해두세요. 아니면은 뭐 1 뭐뭐 했다, 2 뭐뭐 했다, 3 뭐뭐 했다, 이렇게 적어두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먼트 레벨,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이제 주석을 달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석을 달 텐데, 스테이트먼트 단위로 주석을 달 때는 뒤에다가 뭐뭐뭐뭐뭐 이렇게 치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달고 설명을 여기다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설명이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위에다 다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달면은 설명이 길어지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난감하거든요. 최근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자기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문서 작업을 사람이 볼 때 편안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내가 프로그램을 볼 때 좀 편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1 뭐뭐뭐 2 뭐뭐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인티저 사이트 0이 있고 10이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이트가 0이 된다. 사이트가 이제 여기선 제가 시야의 의미거든요. 자, 그냥 사이트는 0이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틀 후에 봤을 때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심할 때는 1시간 후에 봤을 때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에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코드를 써놓고 뭐 심각한 오류가 났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이거 누가 했냐 추적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누가 코딩했냐 이런 것도 추적해 들어와서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안 겪으시려면 주석을 잘 달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마법의 물약을 먹어서 시야 거리가 0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기록을. 그래서 코드보다 지금 여기 길죠. 근데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set site
뭐 to be zero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트를 0으로 만든다. 그거는 코드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봐서 그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기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글씨가 많으면 읽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단순한 예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마 내가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 지도 같은 걸 해보면은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능숙해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석을 잘 달 수 있을까? 이렇게 초보 때부터 좀 생각을 해두시면 나중에 능숙해질 때는 자연스럽게 주석을 잘 다시게 됩니다. 뭐 사례를 뭐 하나 굳이 더 단다면은 인지적 코스트는 아이템즈 나누기 2 곱하기 프라이스 퍼 아이템 요거는 변수명을 num 아이템즈 이렇게 해볼까요? 변수명 짓는 것도 제가 다음 강의에 또 설명드릴 텐데 저는 이제 가급적 좀 길게 쓰는 편이에요. num 아이템즈 이러면 아이템의 개수구나, 혹은 이렇게 num n 아이템즈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 코드는 실행이 안 되는 코드예요.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기 2가 들어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누기 2가 왜 있지? 이럴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1 플러스 1 이벤트 이렇게 적어 놓으면 1 플러스 1이라서 나누기 2를 했구나, 이 정도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를 읽느라 이제 시간을 낭비하실, 왜 나누기 2가 있는지 추론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명령문 단위에서 주석을 다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헷갈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석을 달아주셔야 돼요.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기술적으로 이게 잘 안 돼서, 혹은 뭐 새로 짠 부분이 있는데 컴파일이 안 돼요. 디버깅을 하려면 어떻게든 다시 돌려야 된다. 그럴 경우에 새로 짠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다시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석을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용하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상 학생분들이 숙제하거나 뭐 실습하시면서 스스로 체득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석을 좀 잘 달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석 뭐 영어로 코멘트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 따라 해보셨을 거라 믿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